불안한 당신에게 20번째 사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불안과 공황을 겪으신 분들의 어떤 수기를 들으면서 그 수기의 내용으로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공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책이 20편의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사실 사례로서는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내용은 이 공황을 처음 겪으신 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운 벚꽃이 흩날리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런 봄날에 겪으신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뭐 여의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 연락이 잘 안 된 거예요. 난 도착했는데 그 통화량이 많아가지고 전화가 잘 안 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못하지만 옛날에 코로나 없을 때는 여의도에 그냥 벚꽃이 필 정도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행렬이 막 모이고 서로 전화하느라고 통화도 잘 안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 남자친구랑 연락이 잘 안 되고 뭐 서로 만나기로 하고 어긋나고 뭘 기다리고 이러는 와중이었는데 그때 어떡하지 좀 걱정이 높아지니까 그 순간에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우리가 흔히 지금 20편까지 올 때까지 겪었던 그 많은 분들이 봤던 그런 공황 증상이 다시 오신 겁니다. 이분들을 보면 뭐 온몸에 한기도 느껴지고 쓰러질 것 같고 쭈그려 앉고 부들부들 떨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됐죠. 연락이 됐는데 뭐 전화가 됐는데 내가 어디라고 설명도 잘 못하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하고 이런 상태에서 거의 1시간 동안 헤매다가 남자친구가 와서 꼭 안아주곤 했는데도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고 공포감이 너무 두렵고 아, 난 못 견디겠다고 힘들다 집에 가겠다고 하고 이제 만났는데 집에 가겠다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워서 아, 나 집에 갈래 설명 잘 못하고 나 헤어져 이렇게 그러고 가버렸답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치고 집에 왔다. 이제 공황을 겪었던 거죠.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을 언제 겪었을까 했더니 이 친구가 그 합창대에 나갔던 솔로였어요. 노래를 잘했던 솔로였는데 하여튼 그 솔로의 순간에 불안이 너무 높아지면서 노래를 해야 될 순간에 노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 불안을 겪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입은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경험. 머리가 핑 돌고 웅성웅성거리고 눈빛이 다 수백 명이 날 보고 있는 것 같고 조명 꺼지고 울었던 그런 정말 안타까운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사춘기였을 때 그때가 마침 IMF 그 원래 행복했던 가정이었거든요. 자녀도 잘 뭐 돌보던 아빠였는데 아버지가 정말 IMF 이후에 뭐 잘 안 되면서 맨날 술 드시고 엄마하고 싸우고 그때 동생이 그 주의력결핍장애로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병원도 못 갔다고 할 정도로 집은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이 주인공은 정말 자존심이 너무 세서 공부만 하셨답니다. 전교 1등을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전교 1등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급식비를 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답니다. 선생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로 이제 하루하루를 버텼던 거고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사실 별명이 워커홀릭이었답니다. 하기로 마음먹은 일은 성공이라는 결론이 날 때까지 밀어붙이고 다이어리에 할 일 쫙 적어놓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자기를 이제 몰아세운 거죠. 열심히 살아내고 하면서 이제 거의 모든 일을 내가 완벽주의 속에서 해야만 하는 뭐 외줄기 인생을 간 거죠. 떨어지면 끝나는다. 이렇게 살아온 게 이분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이제 드디어 병원에 가서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정말 이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고 갑갑하고 미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보면 자기 자신보다 일을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쉬고 싶은 시간도 있는데도 내가 쉬는 법을 모르고 또 취미 생활도 전혀 없는 상태고 이래서 이제 좀 나를 위한 어떤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상담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좀 뚫리기 시작하고 정말 몇 년 만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본인이 인식을 했는데 평생 타인의 인정을 매달려서 그걸 바라면서 살았던 것 같다.
이게 안 되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다. 나를 사랑하고 칭찬해 주기 없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게 새롭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결국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써주셨냐면 인간은 누구나 원본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이 원본이 삶의 걱정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이래야 한다는 규정 저런 것들을 자꾸 덧칠해주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들이 규칙 그러면서 불행한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원본이 흩어지고 쌓인 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실은 그 외줄타기 인생에서 멈춰서 땅에 내려와서 땅을 디디고 살아간다 하면서 사실은 나한테 다그치지 않고 나를 지그시 바라본다. 마지막 문장이 참 멋있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빛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식과 선생님이 면담을 하신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강박적 성격, 즉 완벽주의, 정리정돈, 규칙 이런 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분 자체는 초등학교 합창대에서 솔로 맡을 정도로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무대에 서는 긴장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망쳐버린 거죠. 그 창피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안에 내가 잘해야 된다는 어떤 믿음 같은 걸로 갖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거의 가혹하다시피 자기를 몰아세웠고 거기에 또 집안의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책임감이 더 높아지고 더 잘해야 된다는 거, 일 중독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어떤 불안 때문에 결국 공황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 공황장애 안에 보면 사실은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잃어버리는 거, 상실 또는 거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별, 졸업, 결혼, 뭐 직업에서의 책임 같은 것들도 많이 있게 되고요. 또 어떤 중요한 애착,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 또 부모하고 갈등 같은 것들도 있게 되고 이러면서 내 신체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표현하는 것들이 공황장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봤을 때 내가 완벽주의 태도가 있는지 좀 잘 보고 사실은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건 하느님이죠.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완벽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거든요. 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상당히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과 좀 대화를 잘 해보자. 나는 어떤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주관적으로 느끼는 나와 또 객관적인 나는 어떤지 서로 잘 구분하면서 대화를 하면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이분을 치유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